어둡고 황폐한 공간, 말끔한 연회복을 차려입은 신사숙녀들, 그들 앞에 펼쳐지는 호화로운 만찬. 식사가 거듭될수록 그들은 한 층씩 아래로 추락합니다. 음식엔 뿌연 먼지가 가득하지만 사람들은 식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층 아래로 추락하고 다시 식사를 이어가길 반복하죠. 드니빌레브의 단편 다음 층은 강렬하면서도 난해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오랜 질서를 폐쇄된 공간 안에 담아내는 함축미는 드니빌레브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정서와 염세적인 시선을 대변하기에 충분하죠. 등장과 동시에 각종 영화제를 휩쓸며 거장의 탄생을 알린 다음 층. 과연 이 영화엔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사람들 앞에 펼쳐지는 만찬은 모두 육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앙상한 뼈가 드러날 때까지 살코기를 발라먹는 사람들의 모습은 개걸스럽게 느껴질 만큼 빠르고 탐욕스럽게 다가오죠. 역사적으로 서구권에서 육식은 권력과 사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선 연회가 열릴 때 내놓는 풍성한 고기가 주체자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중세 유럽에선 잦은 전쟁으로 소모되는 힘을 육식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병사들에게 끊임없이 육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처럼 이 영화에서도 육식은 권력을 위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고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남보다 더 빨리 그리고 많이 먹을수록 상대적인 우위에 서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연회가 만찬이 아닌 경쟁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더불어 육식 문화가 사륙을 전제로 한다는 걸 감안하면 권력을 위해 살상을 마다하지 않는 인간의 본능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귀족 지배계층은 대륙과 대양을 넘나들며 정복 전쟁을 통해 힘과 명분을 키워왔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까지 전 세계에 만연했던 제국주의가 이런 욕망의 정점이었죠. 그래서인지 영화 속의 만찬을 장식하는 다양한 고기들은 마치 지배계층의 탐욕에 학살된 존재들을 연상케 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식욕을 채우는 역할을 넘어 힘을 과시하기 위한 전리품 같은 존재로 만찬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고기를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안달이 나 있지만 유독 한 여자만 쉽게 식사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듯 식사를 주저하던 그녀는 한 층씩 추락하며 하얀 먼지를 뒤집어 쓰자 다른 이들처럼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역사적으로 힘을 쟁취하기 위한 욕망과 본능은 강력한 전염성을 동반했습니다. 다른 존재보다 더 강력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시도하고 과열된 경쟁이 포화 단계에 다다르면 무자비한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흐름의 공통점은 시대의 흐름을 거부한 국가 혹은 개인은 없었다는 겁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열세에 놓이는 걸 반기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영화 속의 여자는 이 공통점에 정확히 부합하는 존재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탐욕 앞에서 개인의 신념을 지킬 수 없는 인간 사회의 냉혹한 질서를 드러내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결국 주변 사람들처럼 개걸스러워지는 여자의 극적 변화는 경쟁이 생존의 유일한 창구라는 걸 깨달은 인간의 무기력한 수긍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추락이란 설정은 하락의 이미지처럼 인간성의 상실 혹은 시대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한 칸씩 추락할 때마다 음식과 사람들 위로 쌓이는 뿌연 먼지는 탐욕을 멈추라는 일종의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먼지 가득한 음식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관성적으로 식사를 이어갑니다. 경쟁 심리에 사로잡혀 먼지 쌓인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결국 기다리는 건 자기 파멸밖에 없을 텐데 말이죠.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듯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쌓인 먼지보다 보석 같은 장신구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기에 바쁩니다. 본질보다 허영에 사로잡힌 존재들의 민낯을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대목이죠. 드니빌레브는 먼지로 암시한 이들의 파멸을 영화 말미에 다다라서 끝없는 추락이란 설정으로 연출해냅니다. 한 칸씩 떨어지는 것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오만함이 쌓여 끝내 먼지 쌓인 만찬마저 즐길 수 없도록 영원히 추락하고 만다는 결말을 그려낸 것이죠. 자신들이 즐기는 이 만찬 자리 역시 이 생태계의 일부라는 걸 망각하는 근시안적인 태도, 수많은 음식으로 대변되는 자본을 향한 욕망에 함몰되는 어리석음, 그런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끝내 추락뿐이라는 사실,
이 영화가 작금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미래를 향한 우려를 담아내는 방식입니다. 화려한 만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연주를 하고 음식을 서빙하던 종업원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아래를 쳐다봅니다. 여기서 이분법적으로 접근해보면 이들은 지배계층의 만찬에 고용된 피지배계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의 고용주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이들에게 이 상황은 해방이 아닌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배계층은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영화 속에서처럼 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가정해도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의 호사를 노리는 존재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더 클 테니 말이죠. 지배계층이 만든 질서에 순응하며 수동적으로 지내던 존재들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하는 존재가 됐을 때 끝내 마주하게 될 혼돈과 막막함, 그 복합적인 감정이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종업원들의 표정에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영화의 시작과 끝은 정면을 응시하는 지배인의 시선으로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다음 층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지배인은 마치 이 비극을 관망하는 절대자의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면에서 지배인의 시선은 우리에게 무언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이 다가옵니다. 당신도 이들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은 매일 당신의 몸을 뒤덮는 먼지를 털어내고 있는가? 당신은 매일 한 칸씩 추락하는 세상을 멈추게 할 용기를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배인의 눈빛이 오랜 잔상으로 남는 이유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이 질문들을 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생길 만큼 지배인의 존재는 영화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음악과 소음으로만 가득한 영화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드니 빌레브는 우리가 누군가 개걸스럽게 식사하는 모습만을 바라보길 원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걸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